오늘 우리 K 증시는 네 글자로 미강한보.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강세, 한국 증시는 보합. 이렇게 좀 서운한 결과였는데요. 일단 이것만 봐서는 아니 미국은 S&P 500 지수가 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는데 우리 K 증시는 뭐 요 정도 올라온 게 뭐가 피곤하다고 벌써 또 쉬어가냐. 이렇게 좀 불만이 생길 수 있는데 현실은 간밤 엔비디아 고점 부담으로 이제 이틀째 꺾인 이런 상황에서 우리 K 반도체주들은 오늘 삼성전자가 8만 전자에 드디어 안착을 했고 SK 하이닉스는 17만 닉스 완전 굳히기 다음 18만 닉스 찍먹까지는 일단 오늘 맛을 봤다. 여기 이제 집중을 할 수가 있죠. 여기다가 지난 월요일 내일 뉴스 라이브에서 반도체 패키징 관련주들이 정부 지원 육성 원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반도체 본딩 분야에서 런망주 이게 그러니까 런던 고라니 유망주로 제가 열심히 홍보했던 한미 반도체가 마이크론과의 계약을 호재 삼아서 오늘 17%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다음 이거는 이제 런망주 반대로다가 런경주 런던 고라니가 경고했던 그 종목은 바로 금양인데 내일 주총을 앞두고 결국 회계감사 보고서가 제출은 일단 됐습니다. 만약 오늘까지도 안 나왔으면은 내일 정기주총도 이제 연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뭐 지연 제출은 뭐 거래 정지나 그런 사안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나왔다는 게 다행이다. 근데 주가는 왜 떨어졌냐? 아니 주가가 감사 보고서 지연 공시 그 이전으로 돌아가서 상승을 해야 맞는데 오늘 왜 또 하락한 거냐? 일단 회계감사 보고서 감사 의견은 적정으로 나왔는데 계속 기업 존속 능력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회계법인 측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거 월요일 내일 뉴스에서 미리 얘기했잖아. 감사 의견 적정 나온다고 해서 이 회사가 투자하기에 적정한 회사라고 그런 합격 통보를 해주는 게 결코 아니다. 그냥 감사 의견 적정은 뭐 분식 회계나 아니면 회계상에 특별히 오류가 없다는 이런 의견으로 이제 적정이라는 거고 대신에 계속 기업 존속 능력을 봐야 된다고 미리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감사 의견 적정만 보고 오늘 개장 초에 이거다 싶어서 흥분해가지고 들어간 분들은 바로 물려버렸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이렇게 계속 기업 존속 능력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지정감사를 맡은 3일 회계법인에서 평가한 그런 결정적 이유가 뭐냐? 바로 금양이 작년 603억 원 적자, 즉 순손실을 기록했는데 유동부채는 유동자산과 비교해서 2,880억 원 더 많았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현재는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발포제 쪽에서 버는 돈보다 그 원통형 배터리 만든다고 쓰는 돈이 너무 큰 상황에서 부채 관리도 제대로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3일 회계법인 측은 지속적인 투자 유치 및 대표이사 보유 지분 처분 또는 이를 담보로 한 자금 조달 실시 계획 여기에만 의존하다가 만약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는 금양이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이 어려워져서 연결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정상적인 사업 과정을 통하여 장부가액으로 회수하거나 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박제해 버렸습니다. 그다음 또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대한 부적정 의견도 있었는데 이거는 3일 회계법인 측이 금양 회계 감사 과정에서 이제 다른 기업들하고 비교해서 보니까 이 금양의 내부 회계 관리 제도가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지 않았다고. 이게 그 몽골 광산 몬나 거기 뭐 몽골어로 된 자료가 많아가지고 회계를 제대로 파악 못했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일침을 가한 거죠. 평소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는 거야 이게. 하여간 이러니까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이름도 모르던 회사를 왜 그 빠떼리 아저씨라는 외부 IR 담당자를 외주로 고용까지 해가지고 이사라고 타이틀 달아주고 명함까지 파주고 그렇게 2천만 원을 내고 3%의 출연까지 시켰냐. 이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3%에 처음 나왔을 때까지도 금양이라는 이 발포제 회사가 왜 갑자기 2차 전지 그 전기차 배터리를 한다는지 사람들이 좀 뜬금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배터리 아저씨가 이제 3%에 2천만 원 주고 출연한 걸로 이제 여기저기 폭로를 하면서 갑자기 이제 어그로가 끌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손가락으로 3% 저놈들 결국 장사치들이다.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저렇게 그냥 돈 벌기에 급급하다.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뭘 했냐 이렇게 이제 손가락질을 하는 사이에 사람들이 손가락질이 가리키는 3%만 쳐다보면서 욕을 했었다.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 손가락에 코딱지가 묻어 있었던 거죠. 하여간 금양은 이번 주총 앞둔 그 사업 보고서에서 현재 2차 전지 인력을 123명에서 추후 1000명까지 확대한다는 이런 계획도 있었는데 아니 이번에 인터배터리에서 공개한 4695 배터리 그 전구에 연결해서 불 켰는데 이걸 인력 123명이 만든 거라고요?
그럼 이제 전기차에 갖다 쓸 정도로 수율하고 성능 다 잡으려면 1000명으로 과연 가능할까요? 그리고 아직 뽑지도 않았잖아요, 그 인력을. 아니, 중국 CATL의 경우는 R&D 인력만 4,000명에다가 이 중에서 절반이 석박사 출신인데 이제 금양도 그럼 이제 그런 식으로 R&D 인력을 대규모로 확충한다. 그러면 그 돈 또 전부 다 비용이고 결국 가서 부채로 잡히는데 이걸 대표이사 지분 주식담보대출하고 지난번에 한도를 4천억에서 10조로 25배로 한 방에 늘려버린 전환사채하고 신주 인수권부사채 이런 걸로 다 떼울 수가 있을까요?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가만두면 갑자기? 가만두면? 자 3, 2, 1 최대 77만 원 손해. 그럼 손해 안 보려면 인터넷 가전렌탈 대리점 아정당에 전화해야지. 인터넷 TV 최대 47만 원, 정수기 최대 30만 원, 둘 다 바꾸면 최대 77만 원. 설치 당일 받을 수가 있어. 분사랑 요금은 똑같은데 새 제품 받지. 법이 정한 지원금까지 챙길 수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어. 그럼 전화 상담 시간은 1년 365일 밤 10시까지. 핸드폰도 쓰던 번호 그대로 개통 가능해. 그럼 아정당 유튜브 20만 구독하면 100만 원 상당 최신 폰 증정 이벤트 참여 가능. 정답! 인터넷 정수기 알뜰폰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러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끝에 광고도 끊임없이 수주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이제 자영업 하시거나 본인이 대표이신 분들 계시면 정말 한 달 그 광고 전단지 알바 비용 정도로 제가 영상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홍보해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K증시도 3월장 내일 딱 한 거래일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의 경우는 마침 내일 금요일이 그 굿 프라이데이, 그 성금요일로 이제 부활절 공휴일 겸 휴장이어가지고 뉴욕 증시도 이제 오늘 밤이 3월의 마지막 거래일이 됩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은 오늘 새벽 또 상승을 했는데 여기는 애플하고 테슬라가 모처럼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온 게 영향이 컸다고 봅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다음 달 4월에 중국 방문을 발표한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인터뷰에서 밝히기를 중국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등 여러 산업 부문에 불법 보조금을 제공하면서 불공정 경쟁에 나선 게 자기네 중국 내부는 과잉 투자로 그리고 글로벌 경제에는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고 완전히 왕서방에 뼈를 때려버린 이런 발언을 한 건데요. 당장 뭐 화웨이, 비야디 이런 스마트폰이랑 전기차 대장주들이 바로 떠오르죠. 그럼 이번 이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발언은 애플과 테슬라를 중국 기업들과의 불공정 경쟁으로부터 보호해 주겠다는 이런 강력한 의지가 이제 담겨 있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워싱턴부터 월가까지 한 목소리로 대환영을 했습니다. 또 여기에 미국 상무부는 미국의 동맹국들로 하여금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 기업들에 대한 수출 제한을 요청하겠다 이렇게 또 지원 사격을 하고 나섰죠. 이런 날 마침 JP모간은 애플에 대해서 중국 시장 내 아이폰 판매량에 대한 우려가 커졌지만 중국 내수 업체들 뭐 화웨이 같은 데 스마트폰이랑 이 아이폰 시장 점유율 비율이 곧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애플 투자 의견 오버웨이 즉 비중 확대에다가 목표가를 $215로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간밤 또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지금은 금리 인하를 서두를 때가 아니다. 그냥 올해 내로 그러니까 연내 금리 인하 정도면 이제 적당하다고 이런 발언에 대한 실망을 완전히 불식시켜버린 상쇄시켜버린 그런 이슈가 됐어요.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은 사실 아직도 6월 FMC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진짜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중국을 후드려 팬다. 그럼 당연히 이제 중국에서 미국에 들여오는 수출품 가격에도 이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미국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을 할 우려가 있는데도 여전히 연준 6월 금리 인하 이 시나리오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다 간밤 S&P 그 스탠다드 앤 푸어스사가 미국 5개 지역은행들 신용등급을 부정적으로 하향한다고 발표했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금리 인하를 앞당기면 앞당겼지 뒤로 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은 반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지적한 지역은행들의 그 자본 건전성 문제의 원인이 바로 미국 내 상업용 부동산 침체 우려인데 뭐 여기 금리 인하보다 더 좋은 처방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여간 이런 희망 고문은 내일 미국 부활절 휴장인 상황에서도 이제 꿋꿋하게 발표를 앞둔 PC 물가지수 2월분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부활절 기념으로 샌프란시스코 연은에서 개최하는 대담에 나섰는데 그럼 한번 또 시험대에 올라가겠죠. 근데 지금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의 희망 회로는 역시
올해 미국 이제 대선이 있는 해기 때문에 앞에 상업용 부동산은 뭐 그렇다 치고 이제 모기지 금리가 너무 높아서 월세가 자동적으로 올라가고 또 그러면 이제 신용카드 연체율이 급증하고 이런 식으로 미국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이랑 민생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바이든이 절대 모른 척 할 리가 없다. 거기다가 바이든 주요 지지층인 이제 사람들이 더 크게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럼 연준은 당연히 금리 인하를 서두르는 거 말고는 보탬이 될 게 없죠. 근데 저는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캐릭터가 약간 저는 평온함 속에 감춰진 똘끼가 있다, 저는 이렇게 솔직히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 제롬 파월이 다음 연준 의장으로서의 임기를 한 번 더 연임하기 위해서 트럼프 쪽에 줄을 선다.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 지금 가급적 미국 증시가 망가지기를 바랄 거라는 말이죠. 이 와중에 오늘 현대차 관련해서 깜짝 뉴스가 있었는데 미국 CNBC가 단독 보도하기를 현대차 조지아 공장, 여기가 이제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현재 건설 중인데 여기서 순수 전기차가 아닌 하이브리드도 생산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네요. 현대차 글로벌 CEO 호세 무노즈가 우리는 전기차 생산을 늘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PHEV, 그러니까 플러그드인 하이브리드가 전략적인 주제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가만 있어봐. 그러면 또 결국 토요타가 옳았다는 이런 소리가 되나요? 하여간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3년간 68조를 들여가지고 전기차 글로벌 탑3 안에 들어가겠다는 그야말로 전기차 올인 전략을 발표한 게 얼마 전인데, 이렇게 되면 일단 현대차의 전기차 전환은 하이브리드라는 어떤 중간 그 경유지를 들렸다 가는 쪽으로 가는 것 같고요. 또 최근에 현대차가 현대모비스 수소 연료 전지 사업 양수도, 이 발표도 지금 보니까 순수 전기차에 전적으로 의존할 게 아니라 전기차에다가 2차 전지 대신 수소 연료 전지를 쓰는 이런 선택지 하나를 더 늘릴 것으로 또 보여지죠. 그럼 오늘 현대차 주가 3% 가까운 하락, 요거는 이제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대량 매도세를 쏟아낸 게 원인이었는데, 이거는 결국 현대차가 너무 전기차에만 올인한다고 그랬던 경영 전략이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이런 평가겠죠. 마침 CNBC 보도까지 오늘 이제 그런 분위기를 또 조성하니까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 대응으로 볼 수 있죠. 그다음 오늘 또 이제 포드도 F150 라이트닝, 그러니까 포드의 그 픽업 트럭 전기차 모델, 이거 생산 라인의 인력 감축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포드는 올해 전기 픽업 트럭 생산 목표를 대폭 축소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 맞춰서 그 디어본 공장에서 포드 라이트닝 그 전기 픽업 트럭 생산 인력 2,100명 중에서 3분의 2를 감원할 예정이고, 당장 4월 1일부로 700명만, 그러니까 3분의 1만 남게 될 거라고. 그래서 이 중에서 나머지 1,400명 중에서 700명은 미시간 공장으로 가고 나머지 700명은 다른 공장으로 재배치가 되든가 아니면 $50,000의 희망퇴직 패키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근데 오늘 이 소식에 포드 주가는 5%나 급등이 오늘 새벽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테슬라는 그렇다 치고 다른 완성차 제조사들에게 있어서도 전기차의 존재가 지금 이 모양입니다.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요즘 들어서 왜 이렇게 우리 K증시에 호의적인지 도무지 영문을 모르겠는 모간 스탠리, 여기서 이제 한국 투자 전략에 있어가지고 한국 정부의 밸류어 프로그램에 추가적인 조치가 있다면 K증시에도 추가 상승 여력이 확보될 수 있다는, 역시 또 긍정적인 제목인데요. 현재 한국 경제가 경기 호전 사이클의 신호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아니, 이건 저만 못 느끼는 건가요? 우리 구독자님들은 어떠신데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총선을 둘러싼 불확실성에도 K증시 의미 있는 하락 시에는 저가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고, 특히 한국 정부의 기업 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력하다는 게 핵심이라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배당금 관련 세제 혜택 등이 아직 남아있는 카드로 보는데, 이런 2라운드 밸류어 프로그램 발표가 기존 5월에서 4월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고 모간 스탠리는 봅니다. 또 한국의 수출 지표를 보면은 반도체가 맹활약을 펼치면서 3월 11% 수출 증가율 상승이 나왔는데, 앞으로 남은 호재는 삼성전자의 HBM이 엔비디아의 정식으로 공급 계약이 터지는 거라고. 그래서 모간 스탠리는 앞으로 3에서 6개월 코스피 밴드를 2,600에서 2,850까지로 제시했고, 근데 여기다 앞에 말한 밸류어 프로그램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경우 코스피는 최대 3,100포인트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상단을 아주 넉넉하게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K증시 포커스 리스트, 그러니까 최선호주 종목들에 대해서 기존 KB금융, 삼성바이오로직스, 휴젤 이렇게 세 종목을 빼고 대신에 하나금융, 현대차, 한국전력을 편입한다고. 그래서 보시면은
포커스 리스트 종목 9개가 삼성전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아모레퍼시픽, 하나금융, 삼성엔지니어링, KT, 그리고 한국전력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목표가는 삼성전기 16만 원, 삼성전자 9만 7천 원, SK하이닉스 23만 원, 그다음에 현대차 28만 원, 아모레퍼시픽 18만 2천 원, 그다음 하나금융이 7만 1천 원, 삼성엔지니어링 3만 4천 원, KT 4만 2천 원, 한국전력 3만 2천 원 이렇게 투자 의견은 이제 모두 당연히 매수죠. 그다음 UBS가 오늘 동아시아 키콜 리스트를 또 공개했는데 여기 우리 K증시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랑 삼성전기 이렇게 두 종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목표가 10만 4천 원, 삼성전기는 19만 5천 원 이렇게 키콜 그야말로 핵심 종목으로 고랬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 안방으로 직접 배달갑니다. 자, 내일은 이번 주 마지막 날인 금요일이자 3월의 마지막 거래일 29일인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는 PC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하필 부활절이라서 그 기념으로다가 미국하고 영푸독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홍콩 증시까지 일제히 휴장에 돌입하는데 그만큼 당장 내일 우리 K증시 외국인들은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이런 위험 회피 심리가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 K증시는 쉬지 않습니다. 부활절 그냥 계란 먹고 계속 일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식목일 역시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내일 K증시에 제가 보는 A급 재료로는 바로 요거 인공지능 산업 관련 글로벌 통상규제 대응 이걸 저는 이제 정부 지원 중에서 원탑으로 꼽고 싶어요. 다음 내일 금요일에 중요한 보도자료가 하나 또 있는데 제목이 우분 고체 연료화 규제 특례를 통해 수질 오염과 탄소 배출 동시에 줄인다 이거거든요. 우분은 이제 소똥이고요. 요걸 이제 고체 연료화를 한다. 이게 바로 증시에서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요쪽 테마죠. 그다음 물 공급 사각 지역 맞춤형 용수 개발 지원 요 발표도 있는데 요거는 모처럼 4대강 테마. 다음 2월 관광 통계랑 2월 산업 활동 동향 지표가 나오는데 저는 산업 활동 동향은 무조건 반도체 요 한쪽만 이제 팰 예정이고요. 다음 내일 금요일부터 국내 백화점 탑3 그러니까 롯데, 현대, 신세계 이렇게가 봄맞이 정기 세일에 돌입합니다. 근데 역시 믿을 거는 명품 매출 요쪽. 사실 요즘도 뭐 강남 신세계나 판교 현대백화점 이런 데 가보면은 명품 쪽은 평일 대낮에도 막 줄 서 있어요. 이제 이런 분들은 근로소득 의존도가 매우 낮은 그런 계층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명품은 뭐 경기를 안 탄다는 분석이 또 일리가 있죠. 다음 내일 금요일은 셀트리온이 충남에 공장 세운다고 그래서 2028년까지 총 3천억 투자한다는 이 보도에 대한 재공시 기한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GTX A 노선 부분 개통 예정이고요. 또 내일 일본에서 3월 도쿄 지역 CPI가 나오는데 일본은 워낙에 이제 지역 경제 편차가 커가지고 수도 도쿄만 따로 이렇게 CPI를 공개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일본 도쿄 소비자 물가지수까지 신경을 써야 되네요. 근데 이유가 여기에 따라서 일본 중앙은행 BOJ라는 그 유동성 댐의 수문이 작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면 금요일 밤 미국에서 2월 PC 물가지수랑 개인 소비 지출 데이터가 공개됩니다. 지금 어쨌든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은 6월 금리 인하만큼은 거의 종교 수준으로 신봉하고 있기 때문에 요게 흔들리면은 우리 K증시 외국인들한테도 이제 좋은 영향이 있을 게 없다는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겠죠. 다음 내일 마침 또 제롬 파월 연준의장 대담이 잡혀 있으니까 요것도 이제 유튜브 생중계를 한대요. 저는 한번 들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다음 주 일요일 4월 7일까지 뉴욕 오토쇼가 열리는데 일단 사전 개막 행사에서 현대차 관련 보도는 앞에 CNBC가 먼저 때렸고 하여간 이번 뉴욕 오토쇼 여기서 현대차가 신형 투싼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고 또 이번에 발표되는 2024 세계 전기차 탑3에 요거 이미 나왔는데 BMW i5 볼보 EX30 그리고 여기 우리 기아 EV9이 노미네이트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기차는 좀 찬밥 신세라기보다는 그냥 인포테인먼트 전장 이쪽으로 이제 관심이 제한적으로 미칠 걸로 저는 봅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